안녕하세요. 교사남 에듀토크 오늘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저는 예. 수학교사위원장 꽃받침이네. 서울대 교육학과 엄은영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이게 자꾸 뭔가 터지는데요. 밥 먹을 때 내가 힘 안 주고. 네,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네.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수능. 빅 이벤트가 있죠. 수능이라는 아주 이벤트가 있는데 수능을 이제 생각을 해두면은 뭐가 좀 떠오르세요? 나는 이제 그 교문 앞에 그 후배들이 격려하는 거랑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거랑 너무 큰 시험이라. 그쵸. 그렇단 얘기는 그런 시험을 보실 때 네. 교수님은 떨리세요? 많이 저는 떨렸어요? 적정한 감사하게도 적정한 불안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건 내가 감내하는 거고 이걸 통과만 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견딘다 혹은 조금 과정에서 표현하면 즐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, 저도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사실 현역들한테 정시보다는 수시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수능 때 온전히 네 실력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다 시험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쉽지. 근데 실제로도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잘하는 애들인데 모의고사 때 뭐 등급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실제 수능을 보고 나면 그 결과는 막 2등급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너무 아쉬운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기도 한데요. 근데 꼭 수능뿐만이 아니라 지필고사 때도 평소엔 잘하다가 유난히 시험 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교수님 학교에도 있죠? 있죠. 그리고 네. 제가 많은 이제 경인교대도 있었고 지금 서울대도 있는데 입시 만약에 치러 보면서 그날 정말 교수들이 최대한 집중을 하거든요. 짧은 시간에 이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느끼게 되는 건 어떤 학생들은 되게 불안감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모르겠어요. 저한테 위장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참 준비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잘하는구나, 잘 갖춰져 있구나, 이게 불안이 좀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말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불안해서 말 못하거나 너무 많이 떠는 애들, 네, 긴장하고 이래서 좀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죠. 학생들하고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좀 성적이 시험 때만 안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. 너무 그런 아쉽다. 애들하고 좀 상담을 하면 은근히 공통점이 있어요. 뭔데? 근데 그거를 또 연구를 해놓은 이 재밌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.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좀 3개 정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성적이 우수한 집단을 시험의 불안 수준이랑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하는 연구였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자아 효능감이랑 긍정적인 학업적 자아 개념이 높은 학생들은 좀 시험 불안이 낮아요. 근데 경쟁 학습을 좀 선호하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랑 부모가 권위주의적이라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애들 이 좀 시험 불안이 높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불안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된 애들은 시험 근데 불안이 조금 덜하다는. 아무래도 그렇죠. 내가 공부한 거가 자아 효능감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은 그래서 좀 덜 떨리지 않았던 아니 좀 걸까요? 담담하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쓰고 모르는 거는 뭐 그냥 클리어하게 근데 모르는 이제 걸로. 상위권이라면 사실 준비한 게 비슷할 텐데도 이제 경쟁 학습을 선호하는 거. 네.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. 그러니까 나는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 이 시험을 몇 점에 도달하겠다 하고 공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. 그런 거 하고 또 남녀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보호랑 사교육 동기가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게 2017년에 이동형 씨의 연구가 있었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럼 과보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과잉 기대 아니면 과잉 간섭. 근데 간섭은 학생이 해야 될 거를 그냥 부모가 대신해줘 버리는 거죠. 참지 못하고. 아니면 밀착 통제.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, 막 이렇게 하는 거. 아니면 투사적 과보호라고 해가지고 학생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? 라고 느끼는 일인데도 엄마 아빠가 불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자녀 분리 불안. 근데 이거는
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자주 하는. 그래서 학생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. 이런 게 이제 과보호고, 사교육 동기는 이제 부모가 아이를 왜 사교육을 시키는가 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, 그러니까 외제적 동기랑, 아니면 사교육도 충분히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보내는 경우랑, 그다음에 이제 경쟁적 동기, 뒤처지면 안 된다 라는 걸 했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그걸 결과를 보면 이제 남학생은 부모의 과보호 중에 엄마의 과잉 기대, 그리고 아빠의 과잉 간섭이 조금 시험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었고, 여학생은 부모 모두, 그래서 이 부모 과보호의 모든 하위 요인이 시험 불안에 다 좀 연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사교육 동기에 관해서는 남학생은 큰 연관이 있다고 안 나왔는데, 여학생은 부모의 경쟁적 사교육 동기가 이제 시험 불안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, 결국은 또 하나 이제 또 준비했던 연구 그 내용이, 이건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2016년에 했다고 하는데, 네.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, 그리고 과보호가 이 여고생의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인데, 이거의 결론은, 그러니까 성취를 압력하는 건 시험 준비에 대한 불안도를 높이고, 부모의 과보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 도중 불안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있을 때 불안감이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종합을 한번 해봤을 때 느끼는 거는,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,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,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80점을 맞았어요. 근데 이게 몇 등급인지가 중요한 애들이죠.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 볼 때 불안도가 확실히 높아요. 그러면은 뭐 어떻게 조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도 필요한데, 부모님이 겉으로라도 그렇게 표현을 조금 안 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. 사실은 저도 부모지만 과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찔리는데,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하게끔 참고 기다려주는 게. 맞아요. 그리고 자꾸 어려워. 은연중에 누구를 이기게끔 하는 경쟁구도, 그런 것 경쟁에 대한 때문에, 기대. 네,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뭐 뒤처지면 안 된다라던가, 너가 이러고 있을 동안 남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던가 하는 그런 비교나 경쟁을 자꾸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애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죠.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,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불안도가 높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개입해줘야 되는 건 이걸 좀 감소시켜주기는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, 저는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그냥 청심환 먹으라고 해요. 야간 약사에게, 왜냐면 진단 의사에게. 먹어보고 좀 안 떨리는 경험이 있어 봐야지 나중에 덜 떨리거든요. 이게. 오케이. 그러니까 이게 뭐 교사로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, 이미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 애들을 교사가 상담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내재적 동기로 바꾸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이 시험 때 안 떨려보고 실수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, 애초에 시험 때 그냥 청심환을 먹어라. 심지어 되게 구체적으로 좀 줘요. 1시간 전에 액체로 된 걸 먹어. 이렇게 오케이.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, 아니면은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 작은 형태의 시험 있죠. 한 20-30분이면 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형태의 시험을 자꾸 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내가 공부한 만큼 시험을 쳤을 때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.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다 보면, 그러니까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작은 성공을 자꾸 경험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성취감을 느끼게 돼서 맞아요. 결국 이제 자기 동기가 생기게 된다고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지도를 해주시는 게 네. 좋다. 저도 뭐 애들 뒤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외도 좀 시키고, 뭐 최근까지도 영어 학원도 좀 보내고 했는데, 우선은 시간을 보내는 의미의 방과 후 개념이긴 했는데 애들한테 가급적 프레셔를 안 주려고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다른 일상생활 습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기다림이나 참을성, 인내력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애가
자기 주도적인 학습, 주도성, 뭐 자기가 계획하고 결 과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수능이든 어떤 큰 시험에서 최대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저부터 좀 반성하고 이것도 좀 반성해야 되겠네요. 네, 어쨌든 오늘 되게 유익했고요. 부모님들이 사실 저도 부모지만 쉽지는 않지만 유현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참조해가지고 시험에 대한 불안을 최소한 좀 낮출 수 있고 되고요. 저도 대학 교수가 될 때 그런 어떤 면접 상황에서 되게 압박이 심했는데 저는 진짜 문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리허설을 했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매번 이렇게 같은 프로토콜로 하지 않았어요.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거를 해서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프레젠테이션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했거든요. 근데 왜냐면 여기 이게 아니면 딱 당황하는 거야. 그런 유연성을 좀 근데 이런 것도 키우는 게 좋더라고. 부모님이 과잉으로 간섭해서 이것까지 연습시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안 되는 거죠. 네, 그건 안 되는 거. 내가 이제 스스로 할 때 이렇게 할 때 방법을 조언해주는 정도. 해라라기보다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네,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할 좋을 수 것 같고.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네네네.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네. 다음 다음 주에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. 또. 안녕.